유튜브 알고리즘 신이 인도해주시는 대로 랜덤하게 음악을 듣고 있던 한 공돌이 문득 새로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찾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하며 무료 체험으로 찍먹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비록 최신가요 탑백 말고는 모르는 음악 몰시라 어떤 걸로 들어도 딱히 차이가 없을 테지만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은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시장 1, 2위를 차지한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그리고 알고리즘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유튜브 뮤직까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술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 31%를 차지하며 약 4억 2천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압도적 1위로 음원 시장을 씹어먹고 있는 스포티파이는 국내에는 작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기에 아직도 이러한 이름의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상했지만 첫 출시한 2021년에는 미미한 성적을 보여주며 글로벌한 파급력이 무색할 정도의 애용자들의 관심은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내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마치 유튜브가 광고를 보는 대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이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스포티파이는 중간중간 광고를 듣는 귀찮음만 감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무료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 요금제는 스포티파이가 전세계 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광고를 제거한 유료 버전인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왔듯이 스포티파이도 역시 충분한 이용자들을 확보한 다음 학생 가족과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다양한 요금제를 해외에서 내놓았지만 국내에선 무료 요금제 없이 개인과 2명이 이용하는 듀오 요금제만 출시하며 차별적인 서비스에 비판을 받기도 했죠. 더욱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멜론치니 유튜브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이미 선점한 상황에서 스포티파이의 이 같은 전략은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스포티파이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포티파이는 내 마음속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 아니요?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개개인의 음악 취향을 기가 막히게 저격하며 추천하는 세밀한 알고리즘으로 유명한데요. 안대공학 유튜브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에서 설명드렸던 Collaborative Filtering 라고 불리는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여 스포티파이 역시 이러한 방식의 자체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죠. 예를 들어 공돌이 A는 BTS와 블랙핑크, 뉴진스를 좋아하고 공돌이 B는 블랙핑크와 뉴진스를 좋아한다면 알고리즘은 공돌이 B 역시 BTS를 좋아할 것이라 예상하여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을 비교하여 유사점을 찾아내어 다른 사람이 아직 듣지 못한 노래를 추천하는 이러한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들 각자의 좋아하는 노래 리스트를 기반으로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 사용자의 패턴을 만들어내면서 취향을 추천해낼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러한 협업 필터링 중에서도 User-Based Recommendation, 사용자 기반의 추천을 사용해 음악을 추천하는데요. 글로벌 1위인 만큼 더욱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천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더욱 정교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사용자들의 취향을 빅데이터로 추론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앞선 알고리즘처럼 사용자 기반의 추천 방식으로는 아무런 이용 기록이 없는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어떤 노래도 추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래 원본 오디오의 유사성을 찾아낸 뒤 인간의 시신경을 모방해 만든 딥러닝 모델인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을 통해 오디오 신호에 따라 노래의 장르를 분류하고 유사한 노래를 검색해 뉴비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 아주 새끈하고 쫄깃한 기술이 담겨 있는데요. 저 빠르게 후려쳐서 이 방식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달팽이관의 가장 안쪽의 청각세포는 저음을, 바깥쪽으로 나올수록 고음을 인지하는데 저음을 감지하는 부분은 굵은 반면 고음을 감지하는 부분은 갈수록 얇아집니다. 달팽이관이 애초부터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귀는 가청 주파수 대역 중에서도 1500에서 2000Hz의 고주파 대역보다 200에서 600Hz의 저주파 대역의 차이를 더 잘 감지하는데요. 주파수 값이 커질수록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차이는 둔감해지기에 주파수에 적절한 로그 함수를 씌워버려 변환하는 Mel Spectrogram 라는 과정을 거쳐 나온 보정된 데이터로 실제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이터에 더 힘을 실어준 상태로 CNN을 통한 학습을 진행하고 노래의 장르를 예측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이 쫙 쌓여있게 된다면 이제 추천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 세계의 한 공돌이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라 한다면 나이키 몸무게 체크무늬 셔츠 수 등의 특징들을 숫자로 표현한 뒤 70억 명 중 한 명 한 명과 이 공돌이의 나이키 셔츠 수 차이들을 구하여 모두 더해버린 값을 비교해보면서 이 값이 가장 작은 다른 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듯이 스포티파이의 플레이리스트 생성 알고리즘은 CNN을 통해 출력한 다양한 수치들로부터 그 차이들을 나타내는 Euclidean Distance 라는 값을 측정하여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형태로 비슷한 노래들을 죄다 찾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저 인기가 많았던 곡이 아니라 음원 자체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 유사성을 기준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든 것이기에 이렇게 되면 처음 스포티파이를 이용한 뉴비들에게도 새로운 음악과 장르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포티파이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자 기계가 인간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인 자연어를 이해하고 해석해 처리하는 기술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자연어 처리를 사용해 특정 아티스트에 대해 쓰인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들을 스크랩하고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에 대해 말해왔던 것이나 다른 아티스트들이 쓴 글 함께 언급할 수 있는 다른 곡들도 추적하는데요. 서술어 명사 구 등을 구별해 특정 아티스트나 노래와 관련 짓고 아티스트나 노래를 얼마나 의미있게 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천 개의 용어를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추천할 노래를 모델링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빡센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스포티파이의 추천 플레이리스트는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스포티파이를 쓰는 가장 큰 이유로 자리 잡았는데 인기 가요나 신곡은 물론이고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부터 위클리 추천곡, 데일리 믹스 장르별 무드별 시대별 신곡 추천까지 행여나 놓쳤을지 모를 나도 모르는 최애곡까지 센스있게 챙겨주는 세심함이 돋보입니다만 최근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스포티파이처럼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그 수준도 많이 상향 평준화되어 예전처럼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스포티파이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질에 매우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코덱과 관련된 것인데요. 안달공학 오리지널 영상 중 이미지 동영상 압축 원리나 오디오 압축 원리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오디오나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주거나 혹은 그 반대로 바꿔주며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용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음질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바로 코덱이죠. 아주 짧게만 후려쳐서 이야기하고 가자면 라떼 시절 음원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할 정도로 대명사가 된 MP3는 기존의 비압축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CD에서 쓰이던 Pulse Code Modulation PCM 방식의 코덱보다 용량을 후드려쳐 줄이기 위해 사람이 듣지 못하는 초고역대나 초저역대의 주파수 데이터를 지우고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 용량을 줄인 것인데요. 90년대에 등장한 MP3는 획기적으로 용량을 줄여 대세가 되었지만 줄어든 용량만큼 발생한 음질의 손실은 아쉬웠죠. 이를 보완하고자 최선의 음질과 압축률을 가진 현재 애플에서도 쓰고 있는 Advanced Audio Coding AAC 코덱, 더 나아가 후려쳐서 없애는 데이터 없이 무손실로 용량을 줄이는 Free Lossless Audio Codec 플랫과 같은 코덱도 등장하였죠. 이렇게 음질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정보를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어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음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1초당 전송되는 데이터 양을 의미하는 비트 레이트와 오디오를 잘게 쪼갠 샘플의 초단계 수를 나타내는 샘플링 레이트 등 비트 레이트와 샘플링 레이트가 높을수록 오디오 품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음질의 기준이 되는 CD 음질이 16비트에 44.1kHz임을 감안하면 스포티파이는 현재 AAC 256kbps에서 최대 320kbps까지 서비스하며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도 같은 AAC 256kbps를 제공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 뮤직은 24비트 44.1kHz의 무손실 음원과 24비트 96에서 192kHz의 무손실 음원을 애플 자체 무손실 음원 코덱인 Apple Lossless Audio Codec ALAC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 멜론과 벅스에서도 대표적인 무손실 압축 코덱인 플렉을 서비스하는 등 고음질 음원을 내놓는 경쟁 서비스들이 버티고 있어 스포티파이의 고음질 음원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으로 무손실 음원을 들으려면 기본 스피커나 젠더에 유선으로 연결해야 하고 고해상도 무손실 음원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외장 DAC를 따로 장착해야 하는데요. 특히 블루투스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역폭과 전송 속도가 모자란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무손실 음원을 지원하기가 어려워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로는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 없다는 것도 하드웨어 제품 설계적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나 애플 뮤직, 유튜브 뮤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한국에만 없는 팟캐스트 기능, 지금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음원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초기 국내 음원 수급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일명 아이유 노래 없는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생기는 등 2, 3, 4% 아쉬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죠. 스포티파이 다음으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2인자 자리를 차지한 애플 뮤직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카플레이 같은 애플 제품과 서비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자랑하며 사과 농사 짓는 분들께 찰떡인 서비스인데요. 특히나 시원시원한 크기와 깔끔한 폰트의 가사를 앨범 커버색을 반영한 배경화면에 실시간으로 띄워주거나 간주 중을 점 3개로 표현하는 애플만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UX UI는 대충 가사만 복붙해서 올려놓거나 그것마저 찾기 힘든 다른 서비스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감동을 주죠. 좋아하는 노래에서 특정 구절만 선택해 SNS나 아이메시지로 손쉽게 공유하는 기능은 바로 인스타 스토리에 차라락 올려서 나의 기분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요. 시리아 라고 외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꽤나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여느 서비스처럼 애플 뮤직 역시 음악 추천에 있어서도 일각견이 있는데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한 큐레이터들이 한 곡 한 곡 정성스레 수작업으로 엄선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힙합이나 케이팝 같은 장르 음악부터 운동할 때 듣는 메탈이나 숙면에 필요한 빗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담은 상황별 음악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시리에게 음악 들려줘 라고 하면 곧바로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인 개인 맞춤형 스테이션은 최근에는 많은 스트리밍 앱에서 구현되고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좋아요를 누른 곡이나 정치 패턴을 분석해 좋아할 만한 곡들만 종합 선물 세트로 구성합니다. 애플 뮤직 원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DJ가 진행하는 전 세계의 연중무휴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라디오 기능도 애플 뮤직을 더 다채롭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누구 노래이고 지금 나오는 가사까지도 찾아주는 음악 검색 서비스인 샤잠과의 콜라보도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1인 기준 8,900원이라는 타 서비스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무손실 음원과 고해상도 무손실 음원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아이폰에서 고음질을 제대로 즐기려면 별도의 외장 DAC가 필요하고 무손실 음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아쉬우며 블루투스 지원이 되지 않음에도 무손실 음원 표시만 보고 에어팟으로 음악을 들으며 역시 무손실은 다르군 하고 감탄하는 신박한 분들도 등장합니다. 공간 음향이라 부르는 돌비 애트모스로 믹싱된 음악을 지원하는 애플 뮤직은 마치 영화관에서 머리 위로 소리가 따라 움직이는 경험을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를 통해 느낄 수도 있는데요. 현장감을 살리는 라이브 공연 음악에 적합한 돌비 애트모스를 기존 음원에 믹싱하다 보니 오히려 음원의 해상도가 떨어지고 음원이 많지 않아 아직까지 정착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스포티파이처럼 재생화면에 위치한 좋아요 버튼을 옆으로 스와이핑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직관적인 UI가 없는 것이나 세계의 저만의 좋아요 버튼을 비롯해 플레이리스트 추가 등의 기타 여러 기능들을 다 때려 놓은 점은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연결성이 강조된 애플 생태계의 락인 효과는 애플 유저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선사해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음악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유튜브 뮤직은 특히나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유튜브 광고를 없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시 1+1으로 유튜브 뮤직도 쓸 수 있어 굳이 다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따로 결제하지 않고 유튜브도 보면서 겸사겸사 음원 스트리밍도 쓰자는 생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유튜브 뮤직도 스포티파이처럼 귀찮은 광고를 참기만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덤으로 이용하거나 따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결제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고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까지 붙어서 더 비싸게 결제해야 하는데요. 이걸 몰라서 그냥 무지성으로 아이폰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시원하게 결제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작년 기준 국내에서는 멜론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하루종일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받은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많다는 뜻인데요.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알고리즘의 자자 명성답게 비슷한 분위기의 음악들을 모아놓은 뮤직 스테이션이나 구독을 누른 아티스트나 좋아요 표시, 자주 들은 곡들을 바탕으로 좋아할 만한 곡들을 모아놓은 나만의 맞춤 믹스, 탑백, 날씨나 휴식, 집중, 운동, 출퇴근 등의 상황에 맞는 음악을 그때그때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야외 공연 영상이나 음원이 발매되지 않는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 너먹보, 보이스코리아, 쇼미더머니, 비긴어게인과 같은 음악방송에 정식 발매되지 않은 음원들부터 버스킹곡, 커버곡, 해외 곡들도 유튜브에 방대한 콘텐츠로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선 구할 수 없는 매니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음원들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서비스
서비스와의 차별화되는 장점인데요. 자유자재로 끊김없이 노래와 뮤비를 저하는 UI는 유튜브의 장점을 그대로 살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보관함에 노래나 영상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고, 최근에 들은 곡들을 자동으로 최대 100곡까지 저장하는 오프라인 스테이션 기능이나 유튜브 하면 빠질 수 없는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을 재생화면에 배치하고 싫어요를 누르는 순간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편리함도 있는데요. 정식 음원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브 유저가 올린 음질로 감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음질의 편차가 존재하는데, 음질에 민감한 분들은 불편할 수 있죠. 가사가 아예 없거나 전체를 복붙해 넣은 음원들도 많아서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처럼 다이나믹하게 가사를 제공하지 않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래도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서 하루종일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에겐 굳이 따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제할 필요가 없으니 아주 큰 장점이 나머지 단점들을 덮어버리는 격이 됩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유튜브 뮤직 모두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진 만큼 음악 추천, 음질, 가격, UI 등 꼼꼼히 비교해서 제 마음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우퍼가 빵빵한 앰프 옆에 도도하게 서서 말 걸지 마세요, 저는 음악을 들으러 왔을 뿐이라기 라는 말을 시전하는 이태원 EDM 클럽에서의 그분처럼 70년대 신디사이저 기계음을 즐기며 마치 EDM 클럽에 와 있다고 착각을 할 만큼 알고리즘 추천에 의해 분위기가 몽환적이면서 멜로디가 거기에서 거기인 음악들만 들어대며 마치 꽤나 클럽에 자주 가는 핵인싸가 된 것만 같은 기분으로 오늘도 아무 EDM 클럽 음악을 들으며 괴로움과 환희에 찬 비명으로 고중량 저반복으로 레그 프레스를 하고 있는 안배공화 에러였습니다.